안녕하세요. 오늘 그림 메르엔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60 다음에 일흔이죠? 네. 74번째 까마귀. 요즘 까마귀들이 우리나라가 되게 흔해졌잖아요. 예전에는 까치가 줄을 잃었고 까마귀는 진짜 특별한 경우 겨우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요즘은 까마귀들이 거의 줄을 이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까마귀가 천지예요. 까마귀 천지. 그래서 일본은 까마귀가 많으니까 길조가 까마귀고요. 우리나라는 까치가 많으니까 까치가 길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고 까마귀도 많으니까 이제 까마귀가 길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가 그 변하는 그 흐름에 적당히 이제 적응을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쵸, 여러분? 까마귀 얘기를 하면서 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1일 1식을 거의 다 읽어드렸어요. 거의 다 읽어드렸는데 왜냐하면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사실 글을 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이 유튜브 작업은 사실은 그 기존 관념은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림책 하면은 막 뭐 영세부터 뭐 우리는 워낙 좋게 표현하면 교육열인데 제가 볼 땐 너무 지나치게 선행학습을 많이 해요. 자기 아이가 지진아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교육 산업에 길들어진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림책을 최소 연령까지만 해당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이 유튜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제가 무심코, 틀려도 괜찮아라는 책을 예전에 한 3년 전, 2년 전,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 이 그림책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로 올려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일단 던지자.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거를 제 생각에는, 제가 글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시력 저하로 인해서 글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아마 이 작업을 쭉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또 만약에 제가 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는 칠순잔치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워낙 고령화가 돼서요. 팔순 때? 칠순 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유튜브를 구독하신 분들과 함께, 그냥 이야기 잔치?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제가 공간을 대관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조촐하게 차를 마시면서 가능하다면 모노드라마도 제가 이제 저의 삶을 좀 정리하는 과정,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왜냐면은 너무 형식적인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것들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우리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은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긴 한데, 갑자기 든 생각이 그렇네요. 그래서 만약에 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오셔서 조촐하게, 간단한 한 끼 정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일 1식을 하는 관계로, 이제 죽을 때까지 1일 1식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관계로 아마 그때도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먹는 것을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뭐
스파게티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의 과일을 얹어서, 그다음에 티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커피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이렇게 몸에 좋은 건강 차를 이렇게 대접해서 그냥 조촐하게 그냥 한 3-4시간 정도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기념회 같은 그런 잔치, 조그만 잔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근데 그때는 봉투를 안 받는 거죠. 제가 그냥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마토 농장을 지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꼭 3월생이니까 3월 달에는 토마토가 그러니까 풍성하지 않으니까 그냥 날을 당겨서 한 7, 8월쯤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그 공간은 좀 이렇게 산이 있고 계곡이 흐르는 그런 곳에서 하는 것도 어떨까? 제가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는 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까마귀 이야기입니다. 한 성실한 군인이 있었대요. 열심히 일한 데다가 번 돈을 다른 군인들처럼 술집에서 써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좀 모았대요. 그런데 마음 나쁜 친구 둘이 그 돈에 눈독을 들였던 거예요. 그래도 겉으로는 아주 친절한 척 했대요. 어느 날 두 친구가 말했대요. 이봐, 우리가 이 도시에서 대체 뭘 하는 거야? 꼭 죄수처럼 갇혀서 말이야. 너 같은 사람이라면 고향에서 제대로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마침내 군인은 친구들의 설득에 넘어가서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대요. 하지만 친구들은 중간에 군인의 돈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대요. 얼마쯤 길을 가다가 두 친구가 말했대요. 좀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우린 오른쪽으로 가야 해. 무슨 소리야? 그럼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거잖아. 왼쪽으로 가야지. 뭐? 너 지금 우리한테 잘난 척하는 거냐? 친구들은 소리치며 군인에게 달려들어서 흠친 두들겨 패주고는 주머니에 있던 돈을 빼앗았대요.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두 눈을 찌르고는 교수대로 질질 끌고 가서 꽁꽁 묶어놨대요. 어휴,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얼마나 이 사람을 진짜 하찮게 봤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러고는 훔친 돈을 가지고 도시로 되돌아갔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가엾게도 눈이 먼 군인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대요.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눈을 찔렀으니까요. 주위를 더듬어 보니 대들보 하나가 위로 가로질러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한 군인은 말했죠. 적어도 날 십자가에 묶어준 건 좋은 일이군.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와, 이거 대단한 마인드예요. 그죠? 사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구렁텅이라고 여겨지면 그 바깥 것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아무리 이 세상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네요. 그죠? 그리고는 마음을 다해 신에게 기도를 했대요. 날이 어두워질 무렵 뭔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고 까마귀 3마리가 나무 위에 내려앉은 거였어요. 군인은 그중 한 마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이 양반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네. 그죠? 동생아, 무슨 좋은 소식이 있니?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걸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왕이 아픈 공주를 치료해주는 사람을 사위로 맡겠다고 약속했대. 하지만 아무도 못할 거야. 저기 저 늪에 사는 두꺼비를 재로 만들어서 마시기 전에는 절대 안 나을 테니까. 그러자 두 번째 까마귀가 말했대요. 그래,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걸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밤 하늘에서 놀라운 기적의 이슬이 내릴 거야. 장님이 그걸 눈에 바르면 나을 수 있는데 말이야. 다음에는 세 번째 까마귀가 말했대요. 그래.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걸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꺼비로는 딱 한 사람만 치료할 수 있고
이슬도 몇 사람밖에 못 고쳐. 지금 성안에서는 우물이란 우물은 다 말라서 사람들 고생이 심하잖아. 시장에 있는 커다랗고 네모난 돌을 치우고 그 밑을 파면 시원한 물이 펑펑 솟아날 텐데 말이야. 세 마리 까마귀가 말을 마치고 다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또 군인은 아주 오랫동안 애를 써서 밧줄을 푼 다음 몸을 굽혀 풀린 몇 장을 딴 뒤 거기서 떨어지는 이슬에 눈을 발랐겠죠?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즉시 눈이 밝아져서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이 보였던 거예요. 자기가 교수대 옆에 서 있는 것도 보였죠. 군인은 오목한 사금파리를 찾아서 귀중한 이슬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모았대요. 와, 그런 다음 늪으로 가서 물을 퍼내고 두꺼비를 잡아서는 불에 태워 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궁전으로 갔죠. 군인은 공주에게 재를 마시게 한 뒤 공주가 건강해지자 약속대로 아내로 달라고 했죠. 하지만 허름한 옷을 입은 군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왕은 공주를 얻으려면 성 안에 물이 나오도록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와, 그러면 쫓아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군인이 시장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네모난 돌을 치운 뒤 땅을 파괴하자 그 자리에서는 맑은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대요. 왕은 더 이상 거절을 할 수 없었죠. 군인은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누렸답니다. 어느 날 군인은 들판을 산책하다가 자기를 공경에 빠뜨렸던 예전 친구 둘을 만났어요. 두 사람은 군인을 몰라보았지만 군인은 당장에 알아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군인은 말했겠죠. 봐라, 내가 너희들이 눈을 뽑아버린 예전의 동료야.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내게 행운을 가져다 주셨다. 두 친구는 군인의 발 아래 엎드려 용서를 빌었대요. 마음씨가 착했던 그는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고는 데려가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죠.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줬어요. 그 말을 들은 두 친구는 안달을 하면서 즉시 교수대 아래로 달려가 앉았답니다. 혹시 자기들도 무언가 이야기를 주워 들을 수 있는 좋은 수가 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곧 머리 위에서 펄럭이는 소리가 나더니 까마귀 3마리가 왔대요. 첫 번째 까마귀가 말했죠. 동생아, 누군가가 우리 말을 엿들었던 모양이야. 공주는 건강해졌고 늪 속의 두꺼비는 없어졌고 장님이 눈을 떴고 도시에는 새 우물이 생겼거든. 와서 찾아보자. 틀림없이 어디 있을 거야. 날개를 퍼덕이며 내려온 까마귀들은 두 친구를 발견하고는 미처 피하기도 전에 머리 위에 내려앉아 눈을 뽑아내고 죽을 때까지 얼굴을 핥혀댔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교수대 아래 쓰러졌죠. 두 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궁금해진 군인은 그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발견했지만 교수대 아래서 끌어내어 무덤을 만들어주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답니다. 어우, 세상에. 이 군인은 끝까지 더러운 일을 손에 묻히지 않네요. 정말 훌륭한 고매한 인격을 가진 군인이네요. 그쵸?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상황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쩌면 이렇게 선한 마음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전 유튜브에도 그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장수하는 마을을 보면요. 그 어르신들의 그런 성정이 우리와 많이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감정에 쉽게 노출이 되잖아요. 잘 분노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죠. 그런 조현병 증상에 가까운 그런 환자급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또 이제 일반 음식점 막 향신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밀가루도 사실 국내산 밀가루를 쓰겠습니까? 그냥 약덩어리, 말하자면 벌레를 죽이는 살균 살충제
이런 거 덩어리인 밀가루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그런 그 본연의 그 성정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섭생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어찌됐든 간에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들 공통점은요. 그런 그 기쁨과 슬픔과 분노가 이렇게 적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분노하고 적당하게 기뻐하시고 적당하게 화를 내는 뭐 그런 성정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그 감정 컨트롤을 그것만 사실 잘 할 수 있는 힘을 키워도 사는 동안 별 무리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섭생하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가 텃밭을 가꾸면서 자기가 채취해서 먹을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금상첨화겠죠.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벌이도 쉽지 않고 그래서 보면 유튜브에 보면 뭐 주식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실 저도 좀 혹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잘하면 낚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찌 보면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인데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막 자기 금방에 있는 거 금을 다 국가에 반납했잖아요. 어떠한 대가도 안 받고. 일종의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제대로 쓰임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금품이. 그래서 든 생각인데요. 그냥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무엇보다도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내 입속에 들어가는 거. 사실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이제 이 교리들이 제가 볼 땐 뭐 불교든 뭐 바이블이든 경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나. 왜냐면 또 이제 부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죽이고 네가 부처가 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내가 부처죠. 내가 예수고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특히 이제 교회 같은 데가 제가 느끼기에는 교인분들이 커피 잘 마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 커피가요.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얻어진 그 커피래요. 그러니까 아동의 노동력을. 그러면 사실 그런 커피들은 우리가 불매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많이 뭐 교인뿐만 아니라 워낙 교인들이 많으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이 정신의 세계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있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감정 컨트롤만 잘 해도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든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 드시는 음식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안 먹을까를 고민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라면을 10개를 먹었다. 일주일에. 그러면 한 개는 줄여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프라이드 치킨을 내가 일주일에 한 몇 번을 먹었다. 그럼 그거 한 번을 좀 줄여보는 거. 그런 것들을 줄여가는 작업들을 하면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건강해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